여러분, 가족한테 돈 보내실 때 마음은 참 따뜻한데 머릿속은 괜히 좀 복잡하고 찝찝하지 않으셨나요? 이거 세금 문제 없나? 하는 그 걱정. 오늘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해 드릴게요. 스트레스 없이 합법적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부모님께 용돈 보내드리고 자녀한테 좀 큰 돈을 이체해 줄 때 마음 한구석이 괜히 찝찝하죠. 이거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?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지? 이런 불안감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오늘 그 찝찝함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그 왠지 모를 찝찝함의 정체를 파악하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이걸 바탕으로 세금 걱정 없는 합법적인 방법 4가지와 여러분 각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증여세라는 개념 때문입니다. 근데요,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이 기본 원칙 하나만 딱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단어, 증여입니다. 놀랍게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요, 어떤 대가도 없이 오고 가는 모든 돈이나 자산을 전부 증여로 봅니다.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제가 친구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한다는 거죠. 물론 법이 그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아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나 학자금, 또 결혼 축의금 같은 것들은 예외로 인정해 줍니다. 세금 안 붙인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바로 사회통념상이라는 건데요. 이게 참 애매하죠.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등록금으로 5억 원을 줬다? 그럼 어떨까요?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. 이건 그냥 학자금 지원이 아니라 거의 자산을 물려주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진짜 핵심이에요. 돈을 그냥 주는 것과 나중에 갚기로 약속하고 빌려주는 것, 딱 이 2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거의 끝난 겁니다. 이게 모든 전략의 시작점이에요. 여기 한번 보세요. 진짜 간단하죠? 가족끼리 돈이 오고 가는 건 결국 이 2갈래길 중 하나예요. 하나는 선물처럼 그냥 주는 길,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는 길. 이 둘 중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4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진짜 실전 팁이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. 첫 번째 방법,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. 그냥 주는 겁니다. 증여하는 거죠. 단, 조건이 있어요. 나라에서 정해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한도 안에서만 주는 거예요. 자, 이 표를 꼭 기억해 두세요. 이게 바로 10년을 기준으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식 한도액입니다.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,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5천만 원, 그리고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. 이 숫자가 여러분의 첫 번째 전략의 기준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발 인터넷에서 자녀 공제 1억으로 올랐다더라 하는 글 보셔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거 법안 통과 안 됐어요. 이거 진짜 잘못 알고 5천만 원 넘게 줬다가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. 현재 기준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숫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번에는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겁니다. 바로 이자 없는 대출, 무이자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. 원래는 법정 이자율 4.6%로 계산해서 연간 이익이 1,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. 복잡하죠?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. 그냥 딱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. 2억 원.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.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냥 이거 빌려준 거야 라고 말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빌려준 척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거든요. 그래서 이 4가지가 꼭 필요해요.
바로 날짜가 찍힌 제대로 된 계약서, 그리고 이자를 주고받았다면 그 기록, 세금을 냈다는 기록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금을 갚고 있다는 증거.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거 그냥 준 거네 하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돈을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. 조금 다른 방식의 도움인데 바로 내가 가진 부동산 같은 걸 담보로 제공해서 가족이 은행에서 대출을 더 쉽게, 더 좋은 조건으로 받게 해주는 거죠. 이건 계산이 살짝 필요한데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내가 도와줘서 우리 가족이 이자를 얼마나 아꼈나. 이 아낀 이자 금액이 증여받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아낀 이자가 1,000만 원만 안 넘으면 증여세는 한 푼도 없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. 이건 혹시 자녀가 창업을 꿈꾼다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정보일 텐데요. 나라에서 창업을 밀어주려고 만든 아주 특별한 혜택입니다. 금액부터가 엄청나죠? 무려 5억 원.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창업 자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. 진짜 엄청난 혜택인데 당연히 조건이 엄청 까다롭겠죠? 네,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아주 깐깐합니다. 예를 들면 아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야 하고요. 업종도 IT나 제조업처럼 딱 정해진 분야만 가능해요. 그냥 카페 차린다거나 옷가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도 안 되고요.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혜택이 전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.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. 와, 지금까지 정보가 정말 많았죠.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딱 핵심만 뽑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핵심 요약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화면은 캡처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세요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? 그냥 줄 땐 10년간 5천만 원, 무이자로 빌려줄 땐 최대 2억 원, 담보를 서줄 땐 아낀 이자가 연 1,000만 원 미만, 그리고 창업을 지원할 땐 최대 5억 원.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이거 괜찮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네 가지 도구를 가지고 우리 가족 상황에 꼭 맞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즐겁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?